개인 투자자들의 소극적인 모습을 사회 현상학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은 최고점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소극적인 상황, 최저점이란 얘기잖아. 부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늦은 만큼 빠르게 인사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물 ETF 방송 대기 중에 보셨겠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거 약간 횡이동 비슷하게 가고는 있어요. 다만 언급드렸다시피 101K 그러니까 10만 1000달러까지는 지금 30배 주문까지 가까스로 청산을 시켰습니다. 와 해야 되나? 박수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가 청산을 당했다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상승하는데 어쩔 수 없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롱 스퀘징 현상입니다만 그래도 뭐 우리가 유쾌하게 받아들인다라기보다는 상승하고 나서 사시는 분들의 어떤 그 조급함 이런 걸 우리가 각별히 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말씀을 미리 드리다 보니까 아마 다들 알고는 계신 상태셨잖아요. 예상은 어느 정도 되셨을 겁니다. 아 그래 10만 1000달러대까지는 청산을 위해서 하락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조정은 아마 예측을 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는 행이동을 좀 했고요. 정확하게는 그제의 고점과 그제의 저점 그 안에 좀 갇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일봉이잖아요. 요거를 시봉 분봉으로 줄여보면 이게 거의 삼각 수렴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 특별한 추가적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오늘 내용 말씀 다 드리고 나서 방송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수렴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짧은 삼각 수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한동안 뭐 바닥을 다지는 겸 횡보 구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지금 조금 더 높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횡보라고 하는 것은 현재 10만 1000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 원이 그냥 그대로 주구장창 몇 날 며칠 지속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릴 수도 또는 조금 더 오를 수도 하지만 많이 오르지도 많이 내리지도 못하고 일정 박스권 안에 갇혀서 횡보하는 것을 횡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따라서 10만 1000달러에서 100배 이런 거 절대 손대지 마시고요. 50배도 위험하고 30배도 위험하다는 거 아마 어제 오늘 경험하신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횡보의 가능성이 조금 높은데 여기서 횡이동이 시봉상으로 계속 보여진다면 그냥 다이렉트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확률상으로 낮지만 이건 누가 결정하냐? 네, 바로 현물의 롱숏 비율 우리 히트맵이라고 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청산맵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아무튼 히트맵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대응의 영역이니까 미리 뭐 예측해서 예언을 하는 형태의 분석보다는 앞으로의 롱숏 비율 그리고 배율 레버리지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모니터링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캐치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너무 큰 걱정도 큰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실시간으로 한번 보자. 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현물 ETF 좋았습니다. 그죠? 그제는 유출이 조금 있었지만 그제 유출된 것보다 3배 이상의 순유입이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여기서 조정이 한 번쯤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그림이 아니죠. 뭐 상승을 할 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조정은 반드시 필연적이니까요. 하지만 어제는 그 조정조차도 그냥 순유입으로 그냥 입을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입틀막 다들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조정 구간일 것 같아서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팔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조정 구간이라 판단해서 팔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사들였어요. 그래 뭐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법인, 기관, 세력 우리가 회사라고 부르고 있는 얘네들은 무슨 생각일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미리 알 수는 없을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근데 아주 원초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 상식선에서 결론 도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보통 이건 뭐지 하는 일들이 있죠.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게 말이 돼? 라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항상 논리적으로 완벽한 일들만 벌어지는 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야, 저 정도 죄를 지었으면은 저거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버젓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계산책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야,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라고 생각이 돼도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억울한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정반대의 경우, 그 반반의 경우 정말 다양하게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또 오늘 방송 이상해질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 일들은 대개의 경우 상식선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 법인들이, 개인들은 팔고 있는데 법인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이 행위,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누가 봐도 조정이 올 것 같은데 개인들은 팔고 기관들은 샀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관들은 의사결정 구조가 개인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복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할 때 최종 결재권은 물론 뭐 CEO 또는 뭐 사장,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집단 지성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기관의 투자예요. 얘기가 점점 어려워지려 그래. 좀 원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관은 쌀 때 삽니다. 그리고 비쌀 때는 팔거나 안 팔아요. 하지만 더 사진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요, 쌀 때는 무서워서 안 사고요, 비쌀 때 무서워서 삽니다. 둘 다 무서워서 팔고 무서워서 사는 거예요. 이게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조정이 조금 지연되거나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는 아직도 소극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재돌파했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소극적인 모습을 사회 현상학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은 최고점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소극적인 상황, 최저점이란 얘기잖아. 따라서 무서워하지 마시되 지금의 어떤 그 일자 상승이 유지되지 않고 당분간은 한시적으로 좀 박스권 횡보를 하는 경우의 수도 여러분들이 염두에는 두셔야 된다.